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도 전기 분해를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할로겐 원소를 이 F2, Cl2, 그리고 Br2, I2 형태로 얻고자 할 때 실험실적으로는 산화망간 플러스 사가인데 이것과 할로겐 원소 음이온의 반응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물질이 전자를 자기가 빼앗아서 스스로 환원돼요. 스스로 환원되는 것은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아서 그렇게 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죠. 산화제. 그래서 이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보다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는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2가로 바뀌었어요.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뺏기면은 중성 원자가 됨과 동시에 이렇게 할로겐 원소의 이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이런 반응에 의해서 염화 이온도 염소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마 이온도 전자를 뺏기면서 브롬 분자로 바뀌어요. 요오드와 이온도 이 산화망간 사가하고 반응하면서 자기가 전자를 뺏기면서 요오드 분자로 바뀌어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은요, 플로라 이온에서 F2가 생성되는 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F2, 생성될 수 있는 F2가 산화망간보다 더 센 산화제예요. 항상 산화제 반응하는 거 보면은 더 센 거에서 약한 쪽으로 가는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F2 자체, 생성되는 F2가 어때요? 산화망간 사가보다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F2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반응으로 갔으면 같이 정반응 쪽으로 안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F2는 MnO2보다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없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분자. 할로겐은 전자를 얻어서 자기가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금속 원소와 결합을 할 때 자기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 금속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면 전자 1개 잃어서 플러스 1가, 알칼리 토금속이면 전자 2개 잃어서 플러스 2가, 그리고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는 전자를 3개 잃어서 플러스 3가가 되면서 할로겐 원소 마이너스 1가와 결합을 하게 되겠죠. 할로겐 원소의 반응성을 보면은요, 여기 주기가 작을수록 F2로 가면 갈수록 커요. 이 반응성은 할로겐 원소의 전자 친화도가 아니라 전기 염성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F로 가면 갈수록 전기 염성도가 크죠? 그래서 F2가 Cl2나 Br2나 I2보다도 금속하고의 반응성이 훨씬 격렬하고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Cl2 그리고 요오드 분자가 제일 반응성이 작다라고 그러죠. 할로겐 원소는 심지어 수소 분자와도 반응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로겐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수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할로겐 원소가 결합하면 이렇게 할로겐화 수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클까요? F2가 반응성이 제일 크겠죠. F2, Cl2, Br2, I2 중에서 F2가 수소하고 반응하는 성질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로겐 원소 그리고 수소 분자가 반응해서 할로겐화 수소를 만들었는데, 할로겐화 수소들은요, 전부 산으로 작용할 수 있죠.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디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산이냐면은, 이렇게 주기가 큰 요오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산이고, 주기가 작은 HF 쪽이 더 약한 산이고, 실제로 HCl이나 HBr이나 HI는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되는 강산, 그리고 HF는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는,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개, 또는 1000개 중에 1개 정도 조금만 이온화가 되는 약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HCl과 같은 강산은 유리를 못 녹이는데, HF와 같은 약산인데도 불구하고 HF는 어때요? 유리를 녹이죠. 그래서 왜 HF라고 하는 약산이 유리를 녹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HF가 유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 구조인 SiO2와 반응을 하는데, SiO2다라고 하면은 Si와 O 간의 공유 결합, 그 다음에 O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와 또 공유 결합, 규소는 4군데 결합하죠. 14족 원소 공유 결합을 탄소처럼 4군데 하는데, 산소 하나, 둘, 셋, 넷 공유 결합. 또 산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 2개와 공유 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합이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고, 이때 Si와 O 간의 공유 결합보다 이 HF에 있는 F가 들어가서 결합합니다. HF가 있는 F가 들어가서 결합하면 이런 분자를 딱 생성하는데, 이 결합이 어때요? 더 강한 결합. 더 강한 결합이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공유 결합하는 것은
비금속 원소들 간에 전기염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산소의 전기염성도 3.5입니다. 교소의 전기염성도 1.8이에요. F의 전기염성도 4.0이죠. 교소의 전기염성도 1.8이에요. 여기서는 전기염성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1.7이죠. 여기서는 전기염성도 차이가 얼마냐면은 2.2죠. 비금속 원소들 간의 결합에서 누가 더 강한 공유결합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 장 첫 번째 섹션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전기염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강한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물론 SiO5도 굉장히 강한 공유결합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공유결합을 생성하는 SiF4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잘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로겐 분자 간의 반응에서는 누구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요? 예, F2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죠. I2 쪽으로 갈수록 가장 반응성이 작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62쪽의 예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1쪽 알칼리 금속과 17쪽 할로겐 원소 및 그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기억의 내용을 볼까요? 포타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KO2가 생성됐어요. 이때 KO2에서 알칼리 금속은 화합물 중에서 무조건 산화수가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죠. 따라서 O2만큼이 마이너스 1가니까 산소 한 개당 몇 가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가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가인데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로 잘못 나와 있죠. 기억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연 MnO2하고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할로겐 원소의 분자를 얻으려고 할 때 누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 F2는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F2는 MnO2 플러스 4가보다는 훨씬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언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HX 할로겐 원소의 수소 화합물인데 요 수소 화합물의 수용액이 유리. 자, 유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SiO 간의 결합이고 가끔씩 Si 자리 대신에 소듐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 있는 것. 이것이 유리의 기본적인 뼈대 구조고 유리에서 Si와 O 간의 결합이 가장 많아요. 자, 이 Si와 O 간의 결합보다 HF를 넣게 되면은 Si와 F 간의 더 강한 공유 결합이 생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산인 HCl이나 HBr이나 HI도 유리를 거의 못 녹이는데 HF는 어때요? 유리를 잘 녹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HF가 되면은 이 유리를 잘 녹일 수 있다. 즉 SiO2를 녹여서 F4라고 하는 물질을 잘 생성할 수가 있죠. 여기에 X에 들어갈 것이 F라고 하는 원소가 맞습니다. 디귿의 설명이 옳죠. 자, 니언의 경우에는 F2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니언의 설명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요, 기억과 니언이 틀렸어요. MnO2는 이 플로라 이온과 반응에서는 F2를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니언 틀렸고, 기억 니언 틀리고, T가만 옳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어 T가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63쪽을 보면은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18쪽 원소를 영족 기체라고도 하고 이 영족 기체들은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라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Xe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지논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해석할 때는 크세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핵의 양성자 수가 많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서 자기 전자를 세게 움켜쥐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 전자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잘 뺏기지를 않죠. 그러므로 자기가 양이온이 되기도 어려워요. 즉 산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요.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다. 예를 들어서 네온이다 라고 하면은요 10번 원소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더 이상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전자를 집어넣으면은 원래 있지도 않았던 어디에 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들어오면 이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력이 작으니까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얻을 수도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8조 원소는 남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체 나도가 너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체 나도 너무 작아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로 되는 환원되는 반응도 안 일어나죠. 항상 그냥 중성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결합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전자 껍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도 안 되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온 결합도 할 수 없는 것이 18조 원소. 그러므로 18조 원소는 중성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를 하죠. 실제로 자연계에서 이 18조 원소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공기 중에서 발견되는데 공기 중에 이 18조 원소들이 밀양이나마 다 존재를 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으냐면은 공기 중에서 아르곤을 볼까요? 아르곤을 봤더니 공기 중에서 부피 100분율을 봤을 때 거의 1% 가까이 돼요. 약 0.93%죠. 아르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네온이 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밑에 보니까 크립톤하고 헬륨이 굉장히 조금 있고 이 크세논, 지논은 아주 적어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라돈은 공기 중에 있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집을 지을 때 화강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석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암석들에서 라돈이라는 원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암석들에 원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를 내게 되고 그 라돈 자체도 또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마시게 되면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내게 되고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라돈이라는 원소가 이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이라도 대기 오염이 없는 시골에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거? 집 안에 창을 자주 열어가지고 공기 소통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공기가 좋은 곳에 살아도 집을 짓는 재료 속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라돈이 나와요. 그 라돈 자체가 또 방사성 동위원소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아무리 좋은 곳에 사시든 나쁜 곳에 사시든 간에 항상 이 창문을 자주 여시고 문을 자주 여셔가지고 공기 소통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시기로 하시고.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도 꽤 많구나. 사실 공기 속에서 존재하는 기체 성분을 보면요. 질소가 약 80% 정도니까 제일 많죠.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약 20%.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요? 이산화탄소하고 H2를 제외하고는 아르곤이 그 다음으로 많답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생각보다는 꽤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르곤과 같은 18조 원소는 자기들이 다른 것과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물질들은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비활성 조건으로 만들려고 할 때 채워서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비활성 기체 중에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정말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은 이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산소나 수분을 몰아내고 뭔가 이 1기압 정도로 채우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비활성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립톤이나 지논 같은 경우는요, 주기가 비교적 크죠. 자, 주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자껍질 수가 많고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따라서 그 원자가 전자를 그나마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립톤이나 지논 같은 것들은 누구하고 반응하냐면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전기음성도 가장 큰 원소가 F죠. 그 다음에 산소예요. 그래서 F2O2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지논이라고 하는 원소와 F2와 반응하는 경우인데 F는요. 절대적인 산화수 나타납니다. 화합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항상 플러스 1가죠. 알칼리 토금속 항상 플러스 2가예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항상 플러스 3가죠. F는 항상 마이너스 1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F가 마이너스 1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2가. 따라서 진원이 여기서는 플러스 2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F 마이너스 1가, 4개만큼 마이너스 4가. 따라서 진원은 플러스 4가. 또 세 번째 물질은 F 마이너스 1가, 6개만큼 마이너스 6가니까 진원이 몇 가입니까?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진원이 F2와 1대1로 결합하느냐, 1대2로 결합하느냐, 1대3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원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구조는요, 선형 구조예요.
두 번째 XAF4의 구조는 평면 사각형 형태예요. 세 번째 XAF6의 구조에서는 XA가 F와 공유결합하는데 전자 한 개 쓰고 난 다음에, 물론 공유결합할 때 F도 전자내죠. 전자가 두 개 남아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전자쌍 간의 반발 원리에 따라서 정팔면체 구조가 될 텐데,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것들이 휘어져서 사실 이것은 팔면체 구조라고 하지 않고 무슨 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많이 찌그러진 팔면체 구조 또는 아주 많이 찌그러진 오각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구조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로겐 원소는 항상 1원자 상태로 존재하죠. 1원자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작아요.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나마 헬륨부터 시작해서 이 라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자체의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면 어때요? 다른 원자들하고의 정전기 인력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주기가 클수록 높긴 높은데,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모두 어때요? 0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18종 원소들은요, 표준 상태, 1기압 25도지 상태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존재합니까? 기체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장부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